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관심이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 유튜버 중에 한 분이시죠. 부익남이라고 비트코인에 따른 자기의 생각을 영상으로 또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시면 이 채널 들어가셔서 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요 시점에서 요 내용을 다뤘을까 부분에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분은 코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 초보자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좀 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이 영상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렉카처럼 퍼와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분은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관심이 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구독자님들이 이제 주로 물어봤던 게 부동산 다 팔까요? 그럼 부동산 다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는 곧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최고점 구간을 한번 찍고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 좀 관심을 가져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해 놓으면 수익성이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아직 안 했지만 전재산을 만약에 넣냐? 아니다. 5% 이내로 투자를 할 거고 얼마 갈 거냐? 모른다. 왜냐? 코인 유튜버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그리고 여전히 이미 올랐는데 상관없다. 그냥 자산의 포트폴리오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분이 왜 투자를 안 했냐 부분적인 추이도 시총이 어느 정도 좀 되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갖춰주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보고 있냐? 자, 수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됐고 채굴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가치가 좀 보존이 되고 비트코인의 이제 총 시가총액 추이를 보게 되면 8번째로 이제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적인 그런 사항을 다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의 제한, 고래의 보편성, 이동 보관 편의성 부분으로 봤을 때 적합하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향후에 10년 소득을 여기에 올인한다면 큰 상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분은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부분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여기에 몰빵을 시킬 거라고 하면 상관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몰빵할 거라고 하면 변수와 변칙을 다 고려를 해서 그거에 따른 체계와 준비와 위험도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투자자는 거기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위험성 부분에 있는 노출도를 극도로 싫어하지만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하면서 자, 여기에서도 분배를 해놨죠. 분배를 해놓고 5% 이내로 해놓고 부동산이 갈 때가 있고 주식이 갈 때가 있고 코인이 갈 때가 다 제각각 조금씩 타이밍은 다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순환 패턴에 있는 수익성을 다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코인을 왜 또 선택을 했던 이유는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투자 퍼포먼스를 잘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나머지 포트폴리오 비중은 적더라도 충분히 나머지 비중을 싸먹을 수 있는 수익성이 나오니까 이걸 배제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도 여전히 부자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오해하실까봐 이야기하자면 기재부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이제 부자라는 거예요. 예, 부자인데 부자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노출을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만 노출을 좀 해놓고 거기에서 내가 충분히 이게 없어져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있는 포트폴리오 정도만 편입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내가 어떠한 자산이 펌핑이 나와도 그걸 놓치고자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런 패턴적 요소도 나쁘진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말의 핵심은 이 장표 하나로 두 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비트코인도 총 통화량 대비에 영향을 많이 받죠. 부동산도 한국 통화 시점하고 비례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곡선인데 애가 글로벌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곡선은 둘 다 비슷하지만 애가 좀 더 파급력이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지난 이것도 마스터 플랜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계속 뉴스 대비마다 계속 지켜보았던 추이가 있었습니다. 예, 저번 것도 가끔씩 제가 채널을 보게 하는데 비트코인 언급할 때마다 챙겨보긴 하는데 이분도 이제 두 번의 사이클을 봐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나도 요 시점에서 승차를 해서 수익성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분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분이 이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왜 코인에 관심을 가졌던 가장 주요 부분은 대부분 코인 투자자가 돈이 생기면 집을 하나씩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귀에도 좀 들렸던 게 있었겠죠. 21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좀 많이 매입해서 그 관련된 영상을 또 많이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형태에서도 나도 요 시점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가성비 있게 수익성을 좀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물론 이게 이제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찍고 있는 시점에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와 무서워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순간 이제 나머지 구간에서 여기 때도 항상 요런 구간대가 있었지만 결국엔 또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 구간대도 2017년도 때인데도 되게 조그맣게 보이죠. 2013년도 때도 어땠습니까? 조그맣게 더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도 성장통 부분을 겪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투자 경험과 기간과 학습 기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버티시는 습관을 기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버티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수익성은 곧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리조나 쪽에서도 이 은퇴 포트폴리오 비트코인의 ETF 추가 제한 검토가 나왔고 여전히 블랙록도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대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점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순수한 가치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요즘 발전 과정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즉 레이어 2 구간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이제 새로운 에코시스템 부분의 플랫폼화에 따른 움직임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 이 지점으로 비트코인이 좀 더 다각도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델링을 또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ETF가 이제 미국에만 초점이 되어져 있지만 미국 외적으로 ETF가 이제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ETF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려고 하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고 하는 대상 여건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네, 누굴 믿냐? 이분들을 믿는 거죠. 네, 이분들을 믿는 겁니다. 이분들이 공식 오피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에 있는 책임이 따르고요. 법적인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지코인을 보게 되면 이제 대충 감을 좀 어느 정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지코인도 어떻습니까? 뭐가 됐든 간에 머스크 형의 발목을 계속 잡으면서 어거지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법적 소송 부분에 패소를 하면 몇십조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참고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스크 형님이 도지를 계속 밀어주는 부분은 도지를 순수하게 좋아해서 부분이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사업 부분에 있는 이제 트위터가 지금은 프로젝트 X로 바뀌었죠. X에 있는 이 트래픽, 소셜 트래픽에 있는 구현 요소가 암호화폐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순수하게 코인 부분이 내 테슬라에 있는 사업적인 구도 모델에 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오피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대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에 진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 투자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쁘지 않는다. 즉 조중에 있는 그 기간이 매일같이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견디기 어렵겠지만 그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이런 구간도 경험으로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겨내기 위한 척도로 내가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어떤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점도 가져가면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자로 분명히 성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여전히 부자들은 냄새를 잘 맡고, 여러분들도 저분들의 행동 부분이 물론 이제 고점 판도끼다 뭐 이렇게 이제 지칭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왜 저런 사람들도 왜 저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왜 비트코인에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지 또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셨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뭐 이제 궁극적인 내용으로는 저런 사람도 저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즌 아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량을 던지고 나오는 건 좀 어리석다. 좀 더 길고 좀 더 넓게 좀 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